자, 이제 509페이지 볼게요.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하고. 자, 거기 2번에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재를 막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 안에, 같은 건물 안에 얘는 화재가 되게 잘 나요. 화재가 좀 많이 나. 되게 많이 나. 근데 얘는 화재가 났을 때 대처가 잘 안 돼. 그럼 같은 건물 안에 들어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여기 공장 들어있는데 옆에 어린이집 있어. 그럼 이거는 불나면 바로 좀 약간 그렇잖아. 국가가 이걸 못 들어오게 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선착순 하자. 이렇게 했어요. 선착순 해가지고 어린이집이 딱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 밑에 정비공장이 못 들어가요. 그 법에 정해 딱 묶어 놓은 거야. 원칙. 의료시설 가로 열고, 노유자시설, 공동주택, 장례식장 가로 닫고. 자, 지금 가로 열고 가로 닫았죠? 느낌이 어때, 얘네들? 자, 의료시설은 대부분 병원이니까 누워있을 거 아니에요. 링거 맞고 있고. 노유자는 애들하고 노인이잖아요. 애들은 불나면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요, 얘네들은. 그 노인분들은 마음만 굴뚝 같잖아요, 이것도. 그리고 앞으로 가고 싶으면 못 가고. 공동주택은 전부 다 아침에 젊은 사람 나가면 애들하고 노인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빨리 대처가 안 돼.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3일장 치르면 막 불났대. 그럼 나 이참에 당신 따라 가려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이건 화재 났을 때 대처 잘 돼요? 안 돼요? 이 시설하고 또 가로 여세요. 위락시설이 이게 제일 화재가 많이 나요.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공장하고 자동차 정비 공장, 요것들은 화재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니 같은 건물 안에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진 보시면 왼쪽에 화재 대처 안 됐던 것들 있었죠? 오른쪽 화재 많이 났던 거 있었죠? 같은 건물 안에 설치 불가능하니까 먼저 들어간 게 장땡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료시설이 3층에 있었어. 1층에 만약에 자동차 정비공장 카센터가 들어간다. 못해요. 제 말 이해되신 거죠? 네. 됐고 예외는 있어. 예외는 있는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1. 공동주택 중에 기숙사 있죠? 기숙사는 공장에 좀 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숙사만 예외 두자. 그래서 기숙사하고 공장은 예외. 중심상업 이건 의미 없고 뒤로 넘겨보세요. 요 3번이 공동주택이 초고층이면 엄청나게 높은데 종류가 되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동주택하고 위락설은 같은 초고층 건물 안에 있을 때 만약에 사생활 보호하기 방범, 방화, 주거안전 보장하며 소음이나 악취가 났을 때 그 주거환경 보호할 수 있게 출입구 계단 승강기를 별도로 분리가 되면 들어와도 상관없대요. 그래서 주거만 쓰는 사람들은 주거용 엘리베이터 쓰고 일반 상업용 쓰는 사람들은 상업용만 쓰면 이런 것들 들어오게끔 해주겠다. 4번은 요즘에 최근에 개정된 건데 지산이라고 들어봤어요? 지식산업센터, 지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그 직장인 근로자분 중에 여성분도 많잖아요. 애들을 어린이집을 몇 개 되는데 못 받기니까 회사 안에 1층에다 어린이집 만들어줘요. 이런 거는 좀 들어오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산하고 그 어린이집이 있는 거는 봐주라 이게 나왔어요. 작년에 없던 거 올해 새로 들어간 거예요. 됐고 강화 규정 절대 안 되는 거. 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절대 안 된다. 노유자 시설 중에 아동 관련 이게 유치원이죠. 노인복지 시설하고 판매 시설 중에 도소매 시장, 남대문 시장 안에 어린이집 넣으면 안 되겠죠. 절대 안 돼요. 소방도로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단독주택 중에 다중하고 다가구가 또 공동주택이 일종근생 중에 조산원이 또는 산후조리원이 제가 아까 화재 날 때 제일 위험한 거 아까 고시원이랬죠. 걔 이름이 뭐로? 이 다중생활시설은 얘네들 사이에 절대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8층에 산후조리원이 있잖아요. 9층에 고시원 들어오겠다 못 들어오게 한다고 법에서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중생활시설은 규제가 되게 심하구나만 아셔도 돼. 총정리한 게 밑에 박스에 1번 안 되는 거, 1번하고 2번 안 되는 거, 비고는 가능한 거, 강화규정 1, 2번 요거 이제 총정리할 때 보라고 만든 거예요. 오른쪽에 방화벽은 볼 거 없고 큰 4번 갈게요. 방화지구라는 건 화재가 너무 많이 날 것 같다 걱정돼서 건물이 띄어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주로 무슨 지역이겠다 이거? 상업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업지역은 방화지구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이런 지역 안에서는
방아지 구조잖아. 그럼 주요 구조부가 이거 타서 번지면 안 되죠. 주요 구조부 뭘로 하셔야 돼요? 내화 구조. 그래서 1.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 지붕 외벽을 뭘로 하시고 그래야 이 건물에서 이 건물로 안 붙어 버린다. 공장부는 간판이잖아요. 간판을 만약에 내화 구조로 하면 콘크리트로 하면 떨어지지 이거. 그러니까 얘는 불연 재료로 하래요. 공장부는 뭘로? 불연 재료. 그래서 내화 구조랑 불연 재료 바뀌어 있으면 틀렸네 알 정도면 돼요. 건축물은 무슨 구조로? 내화 구조로. 그리고 공작물은 불연 재료로 하래. 됐고 마감 재료는 안 봐도 될 것 같고 뒤에 지하층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513 가보세요. 지하층에서 아까 오전에 했던 거. 자, 1. 지하층은 두 단어가 키워드야. 무슨 높이? 평균 높이. 층이 얼마 이상? 2분의 1. 그 두 단어 이상이면 지하층이다. 이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왔어. 됐고 뒤로 넘기면 맞벽 건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지 안의 공지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경계선 부근 요거 적용하지 않는다. 먼 벽으로 하게 되면 맞벽. 이게 뭐냐면 우리 일조 제한이라는 게 보통 3층까지 똑바로 가다가 4층부터 뒤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건물이. 이런 건물 봤죠?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대지예요. 이렇게 건물 서죠. 근데 A란애랑 B란애가 둘이 맞벽으로 건물을 짓겠대. 그럼 얘가 일로 쭉 오게 되면 올라가다 이 정도로 돼. 왜? 이 대지 공지를 많이 떴기 때문에 일조 제한을 덜 받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딱 붙이잖아. 그럼 거의 건물 그대로죠. 이만큼 살아나는 거죠. 서로 좋은 거잖아. 일조 제한 적용해요, 안 해? 안 해서 이 맞벽으로 많이 짓는 거야, 최근에. 그래서 협정제도 뭐 자율주택 정비사업 이게 다 조금 더 많이 짓게 해주겠다. 일조 제한 덜 받게 해서. 그래서 맞벽으로 많이 하라고 하는데 이 맞벽은 화재가 났을 때 붙어버리면 안 돼서 방화벽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2번만 체크하세요. 맨 밑에 중간 2번에 맞벽은 동그라미 무슨 벽으로? 방화벽. 방화벽. 됐고 그럼 맞벽으로 할 수 있는 대통령 영위제한 지역이 어디냐가 위에 제가 파란 색깔 해놓은 거 있죠. 그게 이제 1번에 상업지역, 주거지역 중에서 협의가 된 지역, 허가권자가 도시미가 한옥 보존하려고 조례가 정한 구역, 그리고 거충 협정구역이라고 나오죠. 협정제도가 건축법 뒷파트에 나와요. 거기 가면 맞벽이란 말 나올 겁니다. 맞벽으로 할 때는 뭘로 하셔야 돼? 방화벽. 됐고 챕터 5로 가시면 자 515페이지 지역지구 안의 건축물인데 이거 혹시 우리 국토기획법 공부할 때 하나의 필지가 2개 이상에 걸치면 작은 거는 큰 땅 따라갑니다라고 했죠. 작은 거는 큰 땅 따라간다 할 때 작은 면적이 기준 얼마 잡았냐면 330 이하면 큰 지역 따라간다 했잖아요. 근데 건축법은 과반이 넘는 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국토기획법이 더 많이 나오고 이 건축법은 잘 안 나오는데 기준이 다르다 정도는 알고 가야죠. 그래서 1번의 원칙 보세요.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대지에 뭐 속하는 이라고 했어요?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구역 안에 건축물 대지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얘는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1000제곱미터인데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걸쳤어. 여기가 주거지역인데 700. 600으로 할까? 상업지역인데 여기가 400. 한 사람 땅이 1000인데 지금 걸쳤죠. 근데 우리 국토기획법의 용도지역 행위 제한을 받을 때는 330 초과니까 각각으로 쓰는 거잖아. 근데 건축 제한을 받을 때는 높이 제한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 일조 제한이라든지. 근데 얘는 건축법은 이 1000의 반이 뭐야? 500이 넘는 지역이 어디야? 전체가 주거지역 받는 거야. 이 상업지역도 일조 제한 받아버려요. 무슨 말이야? 지금 한 거는 무슨 법이에요? 건축법은 뭐가 속하는 과반이 속하는 지역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방금 전에 이건 뭐가 속하는 과반. 다만 예외가 방화지구에 건물이 있는데 걸치면 제수 쫌빵.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그 내용 그대로 갖다 쓰는데 고도지구는 없는 이유가 얘 이미 높이 제한하려고 했기 때문에 고도지구가 안 나와 여기서는. 이번에 녹지는 각각이라고 그랬고 조례가 정하는 거니까 뭐 예외까지는 볼 것 같지는 볼 건 없어도 국토기획법은 기준이 330인데 건축법은 뭐 따른다? 과반 따른다. 이거만 알면 돼요. 뒤에 넘기면 건폐율하고 용적률
이거 기초 강의 하던 걸 지금 이거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을 뭐라 한다?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은 용적률인데 이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빼는 거 4개의 뜻이죠. 그래서 대피 주지에서 대가 뭐였지? 경사 지붕 아래 대피 공간. 피난 안전구역. 주차장. 지하층. 그래서 거기 박스 그림에 용적률 계산할 때 제외되는 거 해가지고 요거 보시면 여기 용적률 계산 시 지하층, 지상 주차장, 피난 안전구역,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은 뭐한다? 제외. 그래서 얘 바닥 면적이 200, 200, 200, 200, 200이면 1000이 연면적이잖아요.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누구 뺀다? 그래서 얘는 800이 계산하는 거랬어요. 그래서 그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규제 목적은 이거 보시고 자 뒤로 넘기시면은 대지 분할 제한과 공지라고 나올 거예요. 대지 분할 제한할 때 거기 잠깐만 들어보실래요? 이거 분명히 했었어. 주미, 상공, 150, 녹, 200. 건물이 있는데 이걸 분할을 했을 때 작게 분할되는 걸 막으려고 주거랑 기타 미지정은 얼마? 60. 그래서 거기 1번은 아마 체크되어 있을걸요? 아마 개발행위 허가할 때 제가 잠깐 왔었어요. 분할을 할 때 건물이 있는 대지라고 돼 있죠. 여기는. 국토기획법은 건물이 없을 때 규제하는 거랬어요. 그래서 건물이 있는 대지 분할 시 최소 대지 면적. 그래서 거기 주거하고 5번의 그 밖의 지역은 주거 미지정은 60, 쌍공 150, 녹 20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참고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라고 돼 있잖아. 없는 대지는 어느 법 가서? 국토기획법 가서 토지 분할 허가 받아야 되는 대상이다. 그래서 주거 지역하고 미지정 지역 얼마? 60. 상공 150. 녹지 지역은 200. 이거 미만으로 분해 못 하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100m고요. 얘가 100m예요. 얘 대지 면적 얼마입니까? 대지 면적 만제곱미터죠? 공 4개니까. 자, 1만 제곱미터인데 여기가 건폐율이 50%에 용적률이 200%인 지역이래. 그럼 얘가 지금 건물을 얼마를 전놨냐면 요만한 건물을 전놨대. 자, 건축물이 있는 땅이죠. 있는 땅인데 제가 돈이 좀 필요해서 여기 주거지역이래요. 돈이 좀 필요해서 분할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미 60 미만으로 분할 안 돼서 얘가 여기를 이렇게 자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1m에 이게 대지 면적 얼마죠? 100제곱미터죠. 100에다 1 곱하면 100제곱미터잖아. 저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주미 60 미만이 아니잖아요. 분할할 수 있는데 얘는 분할을 못하게 하겠다 추가로. 왜? 분할해서 쓰려고 했는데 건축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이유는? 몇 미터 접해야 허가가 나죠? 2m 접해야 되는데 2m 미만 되기 분할됐잖아요. 쓸모없는 땅 되잖아요. 그럼 분할하게 해야 된다. 분할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2번에 건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기준에도 못 미치게 분할이 안 돼요. 1.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길이가 몇 미터 미만 되게 하는 거. 이 되는 거죠. 2m 미만 되면 쓸모없는 땅 되니 분할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얘가 만약에 머리를 썼어. 아 그래? 그럼 내가 10m로 분할할게. 이게 10m야 만약에. 10m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되는 거죠. 1000제곱미터 되는데 얘가 여기 5000제곱미터짜리 건물 져놨어. 그럼 주미 60 미만 아니니까 분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분할을 못하게 또 해놨어. 분할을 못하게 한 이유는 지금 현재 얘 대지 면적 얼마예요? 근데 건폐율 50%죠. 그래서 50%라 5000제곱미터 지어놨잖아. 근데 이걸 분할하고 나면 얘 9000으로 바뀌죠. 9000에 50%면 4500이잖아요. 그럼 얘 건폐율 초과됐죠. 그럼 이거 잘라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분할할 수 없게 해야지. 그래서 이번에 건폐율 초과되는 것도 안 되고 용적률 초과되는 것도 안 되고 분할했더니 공지 위반해도 안 되고 분할했더니 높이 지하 1조 확보를 못한다. 이것도 안 된다. 추가로 더 있다 이 뜻이에요. 옛날 스타일은 위에 거 숫자 연결하는 거고요. 요즘 스타일은 위에 거 아래 거 섞어버린 스타일이에요. 우리는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요즘에 출제 경향이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옛날의 스타일로 공부하시면 이제 안 되는 데가 왔어. 그리고 공부 쉽게 너무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빡시게 그냥 한번 이게 싹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린 다음에 좀 잘 나온 거 위주로 정리해 가야지. 처음부터 이것만 나옵니다. 이것만 나옵니다. 이거 공부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하면 여러분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필요 없는 거 빼고는 다 설명하잖아요. 다 설명하는 이유가 뭐 제가 저도 목 아파요. 아침부터 3일절 날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못 쉬고 저도 못 쉬고. 근데 이렇게 고생했는데 합격자가 그래도 한 100명은 나와줘야 되죠. 예. 여기 지금 현재 우리 5,000명이니까 100명은 나와줘야지. 근데 시험 수준은 올라가는데 공부는 옛날 수준으로 하면 점수가 안 나오지 당연히. 그러니까 옛날 수준처럼 공부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25회 이전 스타일로 공부하시면 내가 볼 때는 그냥 찍어 맞히게 되는 건데 다 해놓고 좀 중요한 거 이렇게 정리해 가다 보면 나중에 좀 어렵게 꽈어도 어디서 본 게 있어서 찍기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하는 거야 지금 이거. 기본 이론할 때 다 하지 않으면 볼 시간도 없고. 주미 이봐 얼마 기분 좋아. 서로 맞추고 이거 상공 녹 그거 미만에 분할 못하는데 추가로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예. 분할했더니 접하는 게 2m 미만 됐대. 건폐율 용적률 1조 높이 초과되는 것도 안 된대. 라를 아는 사람은 그 문제 푼다고. 옛날에는 이거 밑에 걸 저도 강의 안 했었어요. 지금 해야 되는 시장이 된 거예요. 근데 좀 전에 건축협정이라는 말 아까 했었죠. 협정제도는 얘 건물이 땅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으면 반듯하지 못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 분할할 때 이렇게 해서 분할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럼 요 부분을 분할해서 얘한테 주고 요 부분을 분할해서 뭐 얘한테 주고 이런 거 허용해줘요. 그럼 이거 미달돼도 분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단 1번과 2번에도 불구하고 건축협정 인가되면 협정되는 대상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이거 넣어줬잖아. 협정제도가 14년도에 들어갔거든요. 기출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옛날 스타일인데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 면적이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조례의 기준이 되는 용도지역별 최소한의 면적으로 옳은 거 찾는 겁니다. 그럼 일종 전용 주거 주미 120 틀렸죠. 이종 일반 주거 주미 90 틀렸고 근린상업 상공 150 정답은 3번 그런 거지. 맞췄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다 맞히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겨우 하나 맞췄는데 씨. 그 15회 때 문제잖아요. 공인중개사 15회 때가 제일 어려웠을 텐데 그때 문제를 맞히신 겁니다. 대단하신 거지. 오른쪽에 3번. 대지 안의 공지 이거는 이제 건축사 시험에는 100% 나오거든요. 이거 외워야지만 설계를 빼거든요. 우리는 공인중개사잖아. 그러니까 공지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넘기세요. 521페이지 가시면 면적 등의 산정 방법 요 파트가 그나마 좀 잘 나와서 4번 파트가 별표 파트입니다. 또 하기 싫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또. 자, 여기. 거기 면적 높이 여기 정도 하면 거의 다 건축법은 끝난 거예요. 뒷부분은 개별 규정이라서 조금씩만 제가 정리해두면 되는데 요거는 자세히 봐야 돼. 대지 면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게 대지 면적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 굴곡 있는 땅이 있었어 이렇게. 이게 대지 면적이에요? 아니죠. 건물 이렇게 짓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똑바로 지려면 요거를 하늘에서 뭐 해야 되겠네? 수평 투영해야 되죠. 수평 투영하게 바닥에 나오는 면적을 뭐로 한다? 대지 면적. 그래서 대지 면적이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단 예외가 있는데 아까 건축선 할 때요. 거기 들어보세요. 요게 4m 도로입니다. 그럼 이 건축선의 양쪽이 경계선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만약 2m 도로야. 그럼 중심선 거서 후퇴 양쪽으로 했었죠. 그럼 요 사이는 뭘로 쓰기 때문에? 도로,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2번 예외에서 1. 다음은 제외합니다. 대지에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 대지 면적은 제외한다. 이거. 근데 시장이 아까 지정한 거는 그러하지. 걔는 포함한댔죠. 그래서 시장 등이 지정 공고한 건축선 부분은 대지 면적 포함한다. 하나 더. 제 땅이요. 여기 공원으로 이렇게 들어갔어. 이렇게. 결정되면 이거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그래요.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되면 이거 좀 있으면 뭐 되죠, 이거? 수용되죠. 이게 대지 면적에 넣었는데, 그래서 건물 전놨는데, 1000제곱미터가 나중에 빠지면, 얘 나중에 건폐율 초과되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산입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이번에 대지의 도시공객 시설인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대지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고 2번 건축 면적 했어요. 건축 면적 그러면 얘는 가장 바깥 벽을 뭐라고 그러지? 가장 바깥에 있는 벽. 가장 바깥에 있는 벽을 외벽이라고 해요. 얘는 대지는 수평 투영 면적인데 얘 벽이 있으면 두께가 있을 거 아닙니까? 30cm 정도 된다 그러면 15cm 있죠. 그 중심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하늘에서 투영한 거예요. 그래서 외벽에 무슨 선?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하면 밑에 그림 그려질 거예요. 그걸 건축 면적이라고 해요. 건축 면적이란 건축물의 외벽의 동그라미 중심선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항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데 1. 처마, 차양, 부연 같이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 외벽의 중심선에서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뭐라는 거야? 네? 그 밑에 봐보세요. 1, 2, 3, 4에 보시면은 전통사찰, 뭐 한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건물을 지을 때 여기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자, 외벽이 아까 무슨 선? 중심선. 중심선.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봤을 때 바깥으로 보이는 부분이 건축 면적이 아니라 그 안쪽이 건축 면적인 거예요. 이 투영한 게 이게 건축 면적인데 이렇게 해서 처마가 나오는 경우 있죠. 처마가 나오면 이 부분도 건축 면적에 넣어야 돼, 넣으면 안 돼? 이거는 건축 면적이 아니잖아. 맞죠? 이게 안에 있는 부분이 건축 면적이잖아요. 그래서 건축 면적이 아니다 했더니 이것들이 처마를 이렇게 빼요. 밤에 여기서 뭐지? 술집도 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1m까지만 공짜로 주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결론은 끝에서 몇 미터 후퇴하면 1m. 그럼 이 부분은 건축 면적에 넣는다 안 넣는다? 그럼 이거는 다 넣겠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들어와야겠네. 몇 미터까지 넣어야겠네. 그래서 우리나라 천마 다 1m야. 그래서 몇 미터까지 공짜로 주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했더니 한옥이 문제가 된 거야. 한옥이. 우리나라 한옥 같은 경우는 전통 양식이란 게 좀 약간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나오는데 천마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1m면 여기 건축 면적에 들어가면 누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했지. 한옥 같아 이거? 이상하잖아. 그럼 한옥은 몇 미터까지는 빼주겠다. 2m까지는 포함 안 하겠다 이 뜻이에요. 한옥이라고 그래요. 한옥이. 그리고 축사 가면 축사 이렇게 생겼죠 보통. 그래가지고 문 이렇게 크게 해놓고 여기 소가 여기 왔다 갔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서 머리 빼서 먹으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막 풀 같은 거 갖다 놨어요. 여기 머리 빼고 얘가 먹잖아 이렇게. 그림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빨리 그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야.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먹다가 툭툭 막 뱉어요. 왜 뱉어? 축축하면 뱉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돌출돼서 나온 게 여기 3m까지 나와도 된다고 돼 있어. 축사. 삼도리를 위해서 몇 미터? 왜 3이라고 써 있어? 뭐라고? 삼도리. 몇 미터까지? 전통 사찰은 전통 사찰이라고 해서 이렇게 풍경 다루는 데 있죠. 이렇게. 전통 사찰은 몇 미터까지? 건축 면적이 안 넣겠다. 3m까지 안 넣겠다. 2m까지 안 넣겠다. 몇 미터까지 안 넣겠다? 그 말이에요. 거기. 1번에 전통 사찰 몇 미터? 4m. 사료 투여, 가축 이동, 가축 분뇨, 유출 방지 여러 가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 차량은 축사 3도리 몇 미터? 3m. 한옥은 2m. 그 밖에 기타는 1m까지는 건축 면적에 포함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뒤에 2번. 건축 면적이 안 나올 거고 3번 보세요.
다음의 경우는 현관편 할게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 면적에 넣겠다는 얘기예요? 안 넣겠다는 얘기예요? 안 넣겠다. 예, 아까 축사 3도로 있죠. 여기 나온 게 여기 보통 3m 정도는 건축 면적에 안 넣겠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막 들어가려고 했는데 옛날 집 보면 계단 타고 들어갔는데 문 열고 들어가는 데 있죠. 투영하게 되면 이 계단 면적이 건축 면적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표면에서 1m 이하 부분은 건축 면적에 안 넣게 돼 있어요. 1번에 1. 지표면에서 몇 미터 이하 부분? 1m 이하 부분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2번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구조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다중이용업소에서 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이 2m 이하의 5개 피난계단, 얘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이거 보세요. 요 건물이 제가 옛날에 제 수원에서 학원 할 때 저희 학원 옆 건물이었어요. 옆 건물인데 그 나오면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옛날에 벽이었거든요. 벽이었는데 그름 보이세요? 그름 보이는 이유가 이게 피난계단을 만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2004년 전에는 피난계단을 하나만 놔라 이랬었어요. 그래서 가운데 보통 계단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문이 항상 가운데 있잖아. 근데 이게 그 다중이용 건물이다 보니까 하나만 갖고는 여기서 화재가 났을 때 대처가 안 되니 하나를 더 만들어라 라는 규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2004년 5월 29일 이후부터는 무조건 2개가 나와야 허가가 나왔었어. 그 전에 건들은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기 시작한 게 여기 구멍을 뚫은 거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탕탕탕탕 계단 만든 거예요. 이거 만들었는데, 여기 이 부분이 건축 면적에 들어가면 건폐율 초과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 면적에 넣겠다, 안 넣겠다. 그랬더니 또 이것들이 이따만하게 만들어 또. 이거 돼, 안 돼. 그래서 폭을 2m로 딱 한정한 거예요. 그래서 몇 미터 이하? 폭 2m 이하로 져라. 그래서 다 2m 이하예요. 이해된 거지, 이거? 네. 3번.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 통로나 차량 통로. 이거 롯데백화점이 있으면 여기 주차장 별도로 만들어서 차 세워놓고 여기서 중간에 내려와서 갈아타죠. 이 부분은 하늘에서 수평 투영해도 건축 면적이 안 넣는다는 뜻이에요. 통로로 쓰는 거라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매대 갖다 놓으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하주차장 들어갈 때 우리가 지하주차장 이렇게 싹 들어가죠? 비 맞지 말려고 올려놨잖아, 이거. 이 부분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건축물 지하의 출입구 상부. 지하 출입구 상부 비 안 맞게 하려고 우리 계단 내려갈 때 있죠, 이렇게. 나오면서 비 안 맞게 하려고 위에다 이렇게 해놓은 거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활 폐기물 보관함 중에 음식물 쓰레기, 의류 수거함 같은 거 있죠. 아파트 단지에 이런 거, 이거 음식물 수거함 같은 거 있잖아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7번. 영유아 보유법 어린이집인데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m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비상 계단은 이거 포함하지 않겠대, 건축 면적에. 요즘 2층짜리 어린이집 보면 문이 이렇게 돼 있고요. 애들 이제 데려다 주면 애들이 이제 거의 이제 1층에서 노는 애, 2층에서 노는 애, 뭐 6살짜 이하짜리 이상은 위로 가잖아. 불이 났어. 불이 나잖아. 1층에 있는 애들은 나오면 되지, 이렇게. 2층에 있는 애들은 숨어요, 이 장롱 같은데. 그럼 불 나면 얘네들 어떡하라고. 그래서 여기 벽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끄럼대 만들어 놨을게. 그래서 요거 튀어나오면 애들 요거 타고 내려와서 엄마가 아이고 우리 새끼 막 그러잖아. 요거는 건축 면적에 넣어야 돼, 넣으면 안 돼? 넣으면 안 된다. 이거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미끄럼대라든지 비상계단. 8번.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 증진을 위해서 정부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해라 그러면 애들이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 하게 되면은 얘네들 입장에서는 공간을 못 써먹죠. 안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는 건축 면적에 넣을 테니 뺄 테니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럼 많이 하겠죠. 그리고 19번에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우리 소독 설비 있죠. 구제역 때문에
그래서 소득 설비 갖추려고 가축 사육 시설을 설치하시면 건축 면적 빼드릴게요. 10번 매장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현지 보전, 이전 보전을 위해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사용되는 부분은 이거는 주거용으로 쓰는 거 아니고 문화재 보호를 위한 거니까 건축 면적 산입하지 않는다. 11번 가축 분뇨 관리하는 처리 시설인데 그 똥 처리하는 시설 있죠. 배출 시설이라 이거는 건축 면적에 안 넣겠다라고 신설한 겁니다. 지금 한 거 무슨 면적 한 거 제가? 건축 면적 한 거예요? 이제 건축 면적이 아니라 바닥 면적으로 할 건데 바닥 면적은 이게 4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럼 바닥 면적 몇 개 나오는 거네? 4개 이상 나오죠. 요게 바닥 면적이지만 이 안에서도 또 구획할 수 있잖아요. 여기 사무실 면적, 화장실 면적, 뭐 강의실 면적 다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구획만 있으면 구획의 무슨 선으로? 중심선. 그래서 바닥 면적 보세요. 건축물의 각 층마다 일부마다 벽이 있거나 기둥이 있으면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하는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정하는 바에 따라라 해서 오른쪽에 10개가 나와요. 1번 보시면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 위에다가 주유소라고 써요.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거. 뭔소? 주유소. 주유소 같은 경우는 지붕 끝에서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컨티레버 구조라고 해서 예. 주유소 있죠. 외벽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외벽 있으면 기름을 못 넣잖아. 그러니까 얘는 바닥 면적, 이게 바닥 면적이? 아니잖아. 그러면 요거 전체가 바닥 면적이라고 하면 이 끄트머리를 내리면 되죠. 요거 바닥 면적으로 하면 되는데 아까 처음에는 몇 미터까지 공짜. 1m를 물러난 선으로 가야지. 지붕에서 1m 물러난 선 하늘에서 투영해야 되죠. 그래서 지붕에서 몇 미터를 물러난 그 부분을 투영한 걸 바닥 면적으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된 거죠? 계산해보라고 그러면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이게 10m, 이게 10m다. 바닥 면적은 얼마인가? (64죠) 64. 88에 64잖아. 99, 80이라면 안 돼. 이쪽에도 1m 빠지고 이쪽도 1m 빠지고 이쪽도 1m 뭐 아야 늦었어. 1 빠지니까 여기 8이잖아요. 8이잖아. 88에 64야. 99, 80이라면 안 돼요. 다 빼야지. 지붕 끝에서 뺀다고 그랬잖아요. 1m씩 빼신 다음에 하늘에 투영한 거니까 88에 64, 64제곱미터다. 그래서 그 그림이 위에 아까 1m 더 후퇴한 색깔 있는 부분이 바닥 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가 10m, 10m였으면 88에 64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이해된 거예요, 이거? 2번 가시면 아까 발코니 튀어나오는 거는 몇 미터까지 공짜라고 했는데 그래서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비슷한 것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의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한계가 넘어가는 게 없어, 그죠? 이게 이렇게 해서 아파트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튀어나온 이 부분이 발코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바닥 면적이잖아요. 근데 가장 큰 외벽이 L이라고 그럴게요. 아까 몇 미터까지 공짜라고 했는데 근데 만약에 2m 튀어나왔다면 얘 바닥 면적 어떻게 계산할 거니? 라고 하면 L에다가 여기 몇을 곱해요. 이 전체 면적이 여기 노대 면적이죠. 노대 면적에서 가장 긴 길이의 1.5m를 곱한 값을 뺀 나머지를 바닥 면적 산입한다. 몇 미터까지 공짜다. 그 말이에요. 이게. 1.5를 곱한 값을 뺀 나머지 바닥 면적 산입은 1.5m까지만 나와라 그 뜻이잖아요. 이 3번은 필로티라고 해서 이거 보이세요? 이게 말뚝이 프랑스 말로 필로티스라고 해서 이게 말뚝 모양이에요. 그럼 요거는 주차장, 통행 이거에 쓰는 거잖아. 바닥 면적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통행, 차량통행, 주차에 전용이 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 산입하지 않는다. 4번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예를 들어서 옥상에 올려져 있는 승강기탑은 주거용이 아니죠. 얘 바닥 면적에 들어가면 쓸데없는 면적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장식탑, 계단탑에다 다락 있죠. 다락. 이거 다락 보이세요? 이게 다락이에요. 이게 1, 2, 3층 건물이에요. 다락 만든 거야. 근데 이게 평지붕일 때는 1.5m까지 공짜인데 경사지붕일 때 1.8m까지 공짜라 다 경사지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5m인데 가로의 경사진 형태는 얼마라고? 우리 시험에서 1.7로 나왔어요. 1.7로 나오면 바닥 면적 산입 안 하는 거죠? 1.8m 이하니까. 그리고 건축물 외부 내부에 굴뚝 더스트 슈트가 뭐예요? 쓰레기통 던지는 거. 옛날에 그 아파트 문 딱 열면 쓰레기 던지던 거 있죠. 걔네들은 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설비 덕트, 그리고 옥상 5개 지하에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화기. 이거 다 주거용 아닌 것들이죠. 얘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5번 공동주택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옆에다가 권장이라고 쓰세요.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계 전기시설을 지하에다 놓으면 부식이 잘 돼서 지상으로 올리면 빼주겠다는 거예요. 지상에다가 이거 조경시설 하셨어? 놀이터 하셨어? 이거 빼주겠다. 많이 하라고, 많이 하지 말라고. 됐어요. 6번이 다중이용업소. 아까 탕탕탕 계단 있었죠? 걔 건축 면적에 안 넣었으면 어디에도 안 넣어야 돼? 바닥 면적에도 안 들어가야지 용적률 초과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구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들만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동그라미 1.5m 이하. 용적률이 안 들어가려면 얘는 2m가 아니라 1.5로 더 줄여놨어요. 이하의 5개 피난 계단은 바닥 면적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리모델링, 그 7번에 건축물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 미관 향상, 열애 손실 방지 등을 위해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기 잠깐 보세요. 얘가 너무 난방이 안 돼서 외벽에 리모델링 하면서 외벽 붙였어요. 외벽 두께가 30이었는데 얘가 30이 된 거야. 그럼 얘가 중심선이 옮겨가죠? 바닥 면적 넣어버리면 용적률 초과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산입 안 한다? 안 한다. 8번은 안 나오고. 9번. 아까 어린이집에 그 피난용 미끄럼도 있었죠? 포함하지. 건축 면적에도 안 들어가고 바닥 면적에도 안 들어가고. 10번. 아까 장애인, 노인, 사회적 약자들이죠? 이분들 많이 하라고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이런 거 바닥 면적 산입하면 안 되겠네. 건축 면적에도 안 넣고 바닥 면적에도 안 넣어요. 11번. 소독 설비 아까 건축 면적에 안 넣었잖아. 바닥 면적에도 안 넣어야죠. 매장 문화재도 똑같고. 요게 그래서 바닥 면적 관련된 거 전부 끝난 거고. 4번에 연면적 나오는데 연면적은 다 더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방에 바닥 면적 있으면 지하부터 다 더해야 돼.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 각 층에 바닥 면적이 합계로 하는데 용적률 계산할 때는요. 4개 뺀댔죠. 대피, 주지 뺀댔잖아. 그래서 밑에 다음에 해당되는 거는 용적률 산정할 때 제외한다. 1번이 뭐? 지하층. 지상에 뭐? 주차장. 초고층 건물 중간에 뭐? 피난, 안전구역. 경사지붕 아래 무슨 공간? 대피 공간. 그래서 4가지는 용적률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면적 관련된 4가지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높이하면 중요한 건 다 끝납니다. 건축물의 높이에서 지표면에서 그 건물의 상단을 높이라 한다라고 해놨는데 제가 건축법 내용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양이 많다고 그랬어요? 내용은 너무 이해 잘하잖아. 이거 누가 가기로 했는데. 이해는 됐는데 내일 가면 기억이 안 나, 이게. 그러니까 자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내가 뭐 점수가 안 나오면 뭐 이유가 뭐야? 그리고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해. 허가권자가 누구지, 원칙이? 특 시군구. 기억이 나면 푸는 거고 안 나면 못 푸는 거잖아. 도지사는 21층 이상일 때 허가권자예요? 31층 이상일 때 허가권자야? 그 허가권자 아니다라고 해야지. 눈을 그냥 확 찔러서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다 하잖아. 근데 거기서 깜빡 넘어가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외워서 못 외워서 그게 중요한 거니까. 예. 자, 이 건물의 높이가 어디예요? 그러면 지표면에서 끄트머리 상단 있죠. 이거를 뭐라 한다? 높이. 그래서 여기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어디까지? 상단까지의 높이를 높이로 한다. 그런데 1층 전체를 만약에 피로티로 해버리잖아요. 전체가 피로티인 경우 있죠. 그때는 높이에서 빼줘요. 가로에 건축물 1층 전체에 필로티로 되어 있다면 필로티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건물 높이. 됐고 밑에 처마 높이는 뭐냐면 처마가 여기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걸 처마 높이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처마를 받치는 기둥 있죠. 기둥의 윗 깔돌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붕 끝, 벽 끝으로 머리 여기를 처마 높이라고 그래요. 처마 높이. 그래서 거기 지표면에서 건물의 지붕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이나 깔돌이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를 뭐라고 하고? 처마 높이. 반자 높이는 내가 바닥을 딱 해서 위에 요걸 뭐라 부르죠? 이게 반자야. 반자 얘기하다가 이거 물어봤으면 반자라고 해야지. 반자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잖아 내가. 반자예요. 다른 말로 천정이라고 그러고 같은 말이에요. 왼쪽 방댕이, 왼쪽 궁댕이. 같은 말이잖아. 반자 이걸 다른 말로 천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걸 방의 바닥면에서 천정까지 높이로 한다. 그래서 거기 지표면으로부터 어디 있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어디까지 높이? 반자까지. 근데 방의 바닥면이 약간 높이가 이 강단처럼 올라와 있으면 가중 평균하게 돼 있어요.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다. 뒤로 넘겨보세요. 층고. 층고란 층 높이인데 얘가 있는 바닥면이 여기 윗면이 있을 거예요. 내 바닥 윗면에서 위층 바닥면까지를 뭐라고 그래? 층고. 그래서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동그라미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 그러니까 윗이에요. 내가 밟고 있는 이 바닥에서 위에 올라가면 바닥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를 층고. 윗 그래요? 윗. 단 높이가 약간 다를 때에는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다. 그 다음에 9번에 층수. 층수란 말이 나오면은 일단 2, 3, 4부터 볼게요. 2번 지하층. 2번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건물 몇 층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몇 메다마다? 4메다마다 요거를 하나의 층으로 보게 돼 있어요. 층의 구분이 명확할 때, 명확하지 않을 때. 그럼 결론 얘기할게요. 건축법상 4m를 1층으로 본다. 틀린 말이에요. 4m 1층 아니에요. 구분이 모호할 때란 말이 있어야 돼요. 거기 밑줄 명확하지 아니한 이렇게 해야 돼. 어떤 분은 우리 한 층이 몇 미터죠? 그러면 4m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 보통 3m예요. 근데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니 널널하게 4m 한 층으로 본 거지 4m가 한 층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랑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옆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H 해가지고 103동 이렇게 됐어. 여기 10층이고 여기가 8층이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6층이야. 혹시 여기 사시는 분 있어요? 혹시 여기? 나 이런 데 산다. 손을 못 들겠으면 잉크라도 한번 해줘요. 섹시하게 해줘. 요 집 사는 사람, 얘 몇 층 건물 사는 거죠? 얘는 10층 건물에 6층 라인 사는 거야. 이 건물 전체 몇 층짜리 건물인데 10층짜리인데 6층 라인에 사는 거예요. 왜? 층이 많은 층을 뭐로 봐요? 층수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층이 층이라고 그래요. 다층이 뭐다? 층수다. 이렇게 됐어요. 거기 층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면 가장 뭐한 층을 많은 층을 층수로 산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 위에 있는 1번은 계산 문제 제가 풀면서 설명드릴 거니까 걔는 보지 말고 계세요. 계산 문제 풀어봐야 되고 그거 가지고 밑에 10번은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이라고 돼 있죠. 그거는 이제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의 높이의 그 부분의 높이를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경사지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건물을 졌는데 여기 1층인 거예요. 그럼 지표면을 여기로 간주해야 돼요? 여기로 간주해야 돼요? 평균해야 돼? 여기가 지표면으로 산정해서 높이 산정하겠다 그 뜻이에요. 시험에 안 나오게 생겼잖아. 여기까지가 이제 높이하고 층수인데 이 제한을 오른쪽에 5번 있죠. 건축물의 높이 제한 여기 파트부터는 이제 한 3년에 한 번, 뭐 4년에 한 번 이렇게 나오는 파트예요. 그래서 잘 나오는 파트가 일단 1조라는 거는 좀 언급을 가끔가다 해요. 그래서 여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중에서 1조 제한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조금 한번 하고 뒤로 쭉 넘기면 건축 설비라고 나오는데 챕터 6에 532페이지. 건축 설비는 우리 중개사와 업무와 관련이 별로 없잖아. 거의 뭐 안 나오는 건데 한 번 나온 게 승강기가 나왔어요. 533에 3번에 승강기 체크하시고 그 뒤로 넘기면 공개공지 있죠. 요 놈은 별표 하셔야 돼. 유일하게 개별 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온 파트가 공개공지입니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건축구역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한 번 나오고 거의 안 나오는데 특별건축구역은 쭉 넘기고 페이지 546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놈이 10번이에요. 건축협정이라고 되는 거 그거 두 개. 그러니까 공개공지, 1조 제한, 협정 이 세 개 빼고는 이제 거의 나올 게 별로 없어. 더 넘기면 협정 빼고요. 결합건축 빼고 뒤에 가면 554페이지 보칙 나오죠. 보칙은 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행강제금이란 파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556에 3번에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을 거야. 그거 체크 하나 하시고 그 세 개 파트에서 아마 돌아가면서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월요일 아침에 요 세 개 딱 끝내고 주택법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뒤에 있는 보칙은 뭐 나올 일이 거의 없으니까 보지 마시고 예습을 할 거면은 그 부분만 보시고 나머지는 예습을 하지 마시고 오늘 한 것도 많아. 그래서 그 복습만 한번 동영상으로 한 바퀴 돌아갖고 오시고 다음 주에 1조 제한이라는 파트 있죠. 거기서부터 제가 빨리 끝내고 주택법 들어갈게요. 3일절인데 고생 많이 하셨고 집에 가서는 이제 뭐 다른 거 그냥 다 잊어버리고 좀 쉬세요. 집에 가서 나 오늘 이거 했으니까 복습을 해야지 하지 마. 그러니까 좀 쉬고 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뒷부분 이어서 다 끝낼게요. 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